안녕하세요. 모짓 영어입니다. 이번에 치러진 수능 문제 중에서 33번 문제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해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해설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문제에 출제된 지문이 과연 전국의 고등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시험에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시험이라면 주어진 지문만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근거가 지문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답의 근거가 없습니다. 간혹 어려운 지문의 경우 원서 원문의 내용을 보고 정답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시험입니다. 원서의 원문을 보고 맞출 거면 왜 문제로 만들고 출제를 합니까? 학생들이 원문을 보고 푸는 것도 아닌데 왜 원문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에 출제된 지문만 보고 푸는 만큼 문제 해설도 지문에 주어진 내용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출제자가 본인은 원서를 가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앞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내용을 알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출제하면 안 됩니다. 수능과 같이 중요한 시험은 지문이 출제가 될 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수능 시험은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문을 해석해 보면서 짚어야 할 부분은 짚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심리학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지문에 보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완료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 연구가 과거에도 시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연구에서 실험 대상은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여지냐면 사람들의 얼굴 사진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청을 받는데 보여진 얼굴 사진을 보고 얼굴에 나타난 마음의 상태를 파악해 보라는 심리학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에빈스는 드러나는 것으로 파악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입니다. 결과들이 항상 뒤섞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심리학 연구들의 결과들입니다. 앞에서 현재 완료를 사용했고 그 현재 완료 시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믹스는 여러 가지를 뒤섞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믹스가 되었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결과가 믹스가 된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일단 조금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영어에서 원칙적으로 결과와 믹스가 사용이 되면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뒤섞인 것을 말합니다. 즉 좋은 결과든지 나쁜 결과든지 좋고 나쁜 것 외에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문맥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다소 어색합니다. 잘 만들어진 드라마에서 발견되는 옥의 티와 같은 거라 보면 됩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17세기 프랑스 화가이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이론가이자 화가인 사람이 화가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여러 얼굴들을 그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17세기에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 연구는 과거부터 사진이 발명된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고 첫 문장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문에서 나온 화가는 추상화 같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닌 정밀화다 초상화와 같이 대상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화가일 것입니다. 사진이 없는 17세기에도 사진처럼 정확한 그림이라는 것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지문이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가이자 이론가라고 했는데 이론가라고 나온 이유가 글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페인터즈가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화가이자 이론가인 사람과 페인터즈의 관계를 파악해야만 하는데 지문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추론을 해야 합니다. 화가이자 이론가라고 했으니 어떤 실험을 자기가 주도를 하고 다른 화가들을 불러 어떤 특정 표정들을 그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론가가 다른 화가들을 불러 슬픈 표정을 그려달라고 요구하고 자기도 슬픈 표정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봐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 해당 지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화가들에게 실제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능성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얼굴 표정을 그리는 화가는 화가이자 이론가 한 명인 경우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얼굴 표정을 그린 화가는 화가이자 이론가인 사람과 나머지 다른 화가들인 경우입니다. 자기도 이론가이긴 하지만 화가라서 다른 화가들을 불러놓고 자기 그림이랑 비교를 하려고 했나? 이러한 생각이 지문을 보면 듭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무엇에 대해 놀라운 것은 여기서 대명사됨이 지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앞에 있는 표정이어야 합니다. 그것 외에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에서 사용된 시제를 보면 is로 되어 있죠.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놓치고 있는 것에는 올 this가 나왔습니다. 올이라고 했는데 this는 또 뭐고? this가 지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그림밖에 나온 것이 없으니 그림일까요? this가 그림이라면 다양한 표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표정만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런 걸 봐도 그리 정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쓰러진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만 떼어서 본다면 과연 슬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나폴레옹의 동상을 어떤 화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상의 코가 실제보다 높다고 하여 다시 제작을 하게 했고 다시 작업을 했더니 이제서야 나폴레옹과 비슷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작업하는 척만 하고 전혀 손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문맥이나 배경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결정하는 것이. 즉,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배경이 있어야 감정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보고 선택지를 바라보겠습니다. 우선 3번은 소셜 내러티브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에서 바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도 정답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17세기에는 지금과 같이 연필 볼펜과 같이 정교한 그림을 그릴 도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사실화라고 하더라도 포토그래픽적인 정교함은 없습니다. 4번도 정답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우선 유니크 캐릭터리스틱 때문입니다. 캐릭터는 원래 뾰족한 도구나 말뚝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캐릭터리스틱이 명사로 사용이 되면 새겨진 걸 의미하고 화가이자 이론가인 사람이 그린 그림은 얼굴 표정을 그린 것이지 사람의 내면에 새겨진 유니크한 특징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죠. 이제 1번과 5번이 남아있는데 선택지가 영어로 적혀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 해설을 하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나와 있고 원문에서도 5번 지문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 1번을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5번 선택지는 영어로 적혀 있지만 올바른 영어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without loss가 무슨 의미일까요? 얼굴 표정은 가령 슬픈 표정, 화가 난 표정, 기뻐하는 표정, 부끄러운 표정, 아련한 표정과 같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substitute는 대체제 혹은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슬픈 표정을 그린 그림을 기뻐하는 그림으로 대체한다. 왜 그래야 하나요? 어떤 실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위해선 시료와 방법이 공정해야 합니다.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애니는 긍정문에서 그 어떤 것을 의미하는데 또 선택지에 one another가 나와 있습니다. 영문법에서 each other는 두 개의 사용이 되고 one another는 두 개나 그 이상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난 얼굴 표정을 그린 그림이 최소한 2장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령 20대 청년이 화를 내는 표정과 70대 노인이 화를 내는 표정, 그리고 어린아이가 화를 내는 표정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걸 substitute 한다는 것은 그 기능이나 역할이 유사해야 하는데 20대 청년이 화를 내는 표정과 70대 노인이 화를 내는 표정을 그림으로 바꿔놓았다면 만약 화를 내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는 기뻐하거나 다른 감정을 나타내는 표정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경우 그림들이 서로 대체가 될까요? 지문에는 분명히 그 어떤 얼굴 표정을 그린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긍정문에서 애니는 제한이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5번도 선택지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1번을 정답으로 고른 것은 실험 및 이론은 공정해야 하고 화가 난 표정을 그린 그림은 그러한 감정을 나타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라고 하면서 사실 그 그림은 기뻐하는 표현을 나타내는 그림이라면 그 실험은 엉터리 실험이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선택지 1번이 해당 지문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여 선택지로 골랐습니다. 그냥 원문에 나와 있다고 이게 정답이다라고 미리 결정을 하고 해설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문은 출제가 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설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These are the people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떤 표정을 띠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외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즉 표정과 그 주변에서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나 관계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관계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의 못이 박힌 예수를 바라보는 제자들을 보고 그 제자들이 슬퍼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월계수관을 쓰고 있는 예수에서 월계수관도 또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그것은 배경과 관계입니다. 실제 삶에서 사진이나 그림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페인팅 그림이 실제와 비슷하니까 사진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주치지 않습니다. 얼굴로만 마주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마주칩니다.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사람을 마주칩니다. 이러한 특정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사람이 촉진되거나 고립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숨쉬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이것으로 해설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평가원과 원문에서 나와 있는 대로 5번이 아니라 1번을 선택한 이유도 얘기했습니다. 원문을 보고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해설이 아닙니다.